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겨울,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난방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난방비 아끼는 방법 미리미리 체크하셔야죠. 네, 겨울철새가 돌아오듯 저 김수현도 겨울에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겨울맞이 이야기로 꾸며봤습니다. 세상 사는 고민과 지혜를 모두 모아 기상캐스터들의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캐스터! 계속 연기하는 거였나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오늘 좀 변화가 많이 있죠. 네. 제가 드디어 네. 이 자리를 꿰찼습니다. 박수 한번 줘야죠. 그렇게 열심히 계시더니 제가 꾸준히 캐스터들의 수다 그 안방마님으로서 이 네. 자리를 꾸준히 지킨 결과 그냥 자리 한 칸 옮겼을 뿐인데 뭔가 조명도 좀 더 좋은 것 그렇죠. 같고 네, 어깨도 좀 무거워지고 근데 자리 한 칸이 아니어서 따지고 보면 많이 왔어요. 저 끝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러네요. 여기까지 왔네요. 네, 아니 근데 누구세요? 아주 김수현 캐스터예요, 여러분. 옷을 위해서 선글라스를 좀 착용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패션뿐만 아니라 네. 눈 건강을 위해서 착용해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니 이런 끼를 어떻게 숨기고 있었는지 몰라. 남자다 보니까 사회생활 할 때는 조금 요즘에는 좀 많이 가라앉아 있긴 한데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 표현을 못 하죠. 네. 표현을 잘안 그러니까 집에 하지. 가면은 맞아. 그게 확 밀려와요, 하루 동안 있던 게. 그러면 이제 뭐 슬픈 영화 많이 봤으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좀 추천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딱 하고 눈물 쫙 흘려요. 그다음에 또 제가 연기자 출신이잖아요. 쫙 다음에 기분 좀 안정될 때 거울을 딱 보면서 이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대사를 하나 뭐 외운다? 저기 나한테 왜 그랬어요? 하면서 나한테 왜 그랬어요? 네, 당신만 믿고 살아도 나한테 왜 그래서 눈물을 쫙 보면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비 내려. 저기 냄새. 난 3천 원만 딱 꺼줘요. 내 시계 줄게. 이거 비싼 거 이거 봐봐. 소리 누나. 3천 원 딱. 내 소주 한 번만 딱 먹고 집에 갈게. 지난 시즌, 이번 시즌에 토사구팽 당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어떻게든 좀 잘해서 살아남아 보려고요, 이제. 그래요. 네. 잘하세요 이제. 네,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즌 3에는 처음이지만 네. 그래도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고식 같은 걸 좀 생략하는 걸로 할까요? 저 준비했는데요. 아니 안 봐도 돼요. 저 준비했어요. 하시려고요? 네, 네. 그래 뭐 근데 열심히 해야지 안 어떻게 잘리죠. 따지고 보면 시즌 3에 막내로 들어온 거잖아요. 사실 저보다 막내예요. 막내. 저희 게스트는 평생 게스트만 할 건가 봐요. 네. 사무실 안 올라갈 거예요. 네. 여기에서 안 벗어나려고요. 날씨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도와줘야죠. 아니 막내니까 우리 네. 한번 신고식 아, 한번 봅시다. 궁금해요. 그냥 뭐 간단하게 성대모사 말고 얼굴모사 좀 준비했어요. 표정모사? 네, 표정모사. 네, 근데 대세 배우입니다. 정만식 씨. 아버지 여기 화면 띄워줄 거예요. 정만식 씨. 명품 조연. 아직 이미 성대모사인데.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지금 네. 모습만으로도 닮았어요. 지금 한 거 아니죠? 정만식 씨가 이렇게 잘생겼어요? 더 잘생겼어요. 그래요? 자 그럼 가리고 자, 갑시다. 자, 네. 볼게요. 기대돼. 글러브 좀 줘, 글러브 좀. 진짜 못생겼어. 제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정말 못생겼다. 글러브 좀 주세요, 글러브. 이번에 주제가 사실 겨울맞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무서워하는 계절 중에 하나가 또 겨울이에요. 힘들잖아요. 중계 어떠셨어요? 진짜 이번에 최근에 저희 막 갑자기 강추위 한번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영하 그렇죠. 체감 영하 10도였어요. 말이 되냐고. 그때 새벽에 진짜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갔다였어요. 진짜. 광화문으로 네, 나가셨죠? 광화문으로. 저희는 이제 추우면 광화문 가잖아요. 사람도 그렇죠, 많고 그렇죠. 이렇게 스케치하러. 와, 진짜 추위에는 답이 없더라고. 입이 얼어갖고 막 덜덜덜.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했을 때 콧물 그대로 나오고 그 정말 난감했을 때가 저희도 이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멘트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사람들이 모자와 장갑을 끼고 굉장히 두터운 외투를 입고 동종걸음 하고 있다. 다 멘트를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중계할 때 보면은 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맞아, 맞아. 아니면은 모자 이런 거 안 쓰고 지나가고. 맞아. 장갑 열고 나가고. 굉장히 오픈해서. 우리는 멘트로 꽁꽁
싸매고 막 지나가고 그쵸,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멘트를 쳐야 되는데 네. 안 도와주시는 그럴 분들도 때마다 계시죠. 모르겠어요. 네. 전 중계 얘기하니까 예전에 눈 왔을 때 또 눈 중계하면 박대기 기자라고 있잖아요. 그분 유명해졌죠. 네, 그처럼 해야 된다면서 이제 또 일부러 나가서 눈 맞고 한참 이렇게 쌓여놓고 맞아. 방송 직전까지 일부러 맞아요. 네, 일찍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죠. 아니면 맞아요. 사실 그게 왜냐면 저는 그게 멘트를 제가 한 30분 정도 써 있었더니 이렇게 네. 쌓였다 좀 보여드리는 거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중계 나가는 사실 그 방송에 나가는 시간은 1분에서 2분밖에 안 되는데 네. 대기 시간이랑 준비 시간까지 합치면은 그 추운 데서 그쵸. 10분, 20분씩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그 맞아요. 고충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입도 얼고 맞아요. 발음 사실 평소에 우리 발음 다 잘 되는데 네. 정말 잘 되는데 꼭 네. 가면 안 되더라고요.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외도 있어요. 네. 네. 아무튼 우리가 좀 이제 돈 버느냐고 고생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올겨울도 이제 본격적으로 12월이 시작이 됐으니까 마음가짐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기상청에서 엘니뇨 영향 때문에 네. 이번 겨울은 좀 포근할 것이다. 이런 그렇죠. 예보도 나와 있죠. 일단 뭐 장기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 엘니뇨가 찾아오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해요. 네. 근데 이번이 슈퍼 엘니뇨잖아요. 그만큼 포근한 날씨가 많은데 이에 반해서 북극 한기가 굉장히 강하게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날은 포근하고 어떤 날은 기습적으로 추워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따뜻한 공기 또 차가운 공기가 부딪히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문구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폭설이 쏟아질 가능성도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철은 날씨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지저분한 날씨 뭔지 아시죠? 네. 계속해서 변화가 좀 클 거기 때문에 예보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김수현 캐스터의 성격처럼 그러니까 그 변동폭이 굉장히 이제 그렇죠. 제가 지금 묻지만 맞춰주기 힘든. 그거 알죠? 지금 묻지만 캐스터 끝나고 나가면서 울고 그래요. 여러분들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수현 캐스터 조울증이에요. 저 다음으로 심해요. 제가 제일 심하고. 아, 제가 또 방송할 땐 즐겁게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또 우리 같이 성격 맞는 네. 사람들이 방송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참 이제 잘해봅시다. 그러죠. 네. 우리도. 그냥 괜찮아. 네, 올겨울도 저희가 좀 화이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여러분들 특별히 월동 준비 네. 뭐 이런 거 하시는 거 있으세요? 특별히 뭐 중계를 나가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뭐 출퇴근길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라든가. 저는 출근할 땐 새벽 출근할 땐 추우니까 무조건 택시를 타고요. 아, 또 새벽에 제일 일찍 출근해요. 네. 차도 뭐 버스도 없을 뿐더러 아,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택시 타고 오는데 무조건 그냥 맞아요. 택시 탄다. 네, 돈이 좀 추우니까. 있는 아이인가 봐요. 돈 좀 버는 것 네네네. 같더라고요. 먹을 거 네. 줄여가면서 택시 타요. 아니 근데 우리 캐스터로서 기상 캐스터로서 시청자한테 월동 준비 뭐 하시냐라는 질문 드렸는데 전 택시 타요. 이게 답변이 너무 건방. 아니 새벽에 출근할 때 그러면요 제가 다른 대답할게요. 네네네네. 근데 저도 중계를 했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작년에 후배 이제 윤희도 그렇고 저죠? 이제 네. 다른 후배도 그렇고 저한테 핫팩을 굉장히 많이 챙겨줬었어요. 참 좋은 후배들이네. 그렇죠. 저한테 한 개를 안 줬거든요. 나도 한 개를 못 받았네. 인기가 많다. 네, 그럼요. 잘하면. 네, 그리고 또 이제 캔커피 같은 것도 네. 쥐고 있으면 은근히 그렇죠. 정말 많이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 저도 나가보니까 그 아까 뭐죠? 손난로 그것도 네. 레벨이 있어요. 오. 아무거나 쓰는 그럼 게 어떤 거 아니라 써야 돼요? 정말 추울 때는 네. 그 군납용. 나 군인들을 그거 위한. 줬었어. 그러니까 두터운 거 있잖아요. 그리고 붙이는 핫팩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예전에 이거를 스타킹 위에다가 붙였었거든요. 치마 추우니까 위험한데? 이렇게. 추우니까. 근데 진짜 화상 입어가지고 그런- 진물 나오고. 아니. 진짜. 이거 우리 방송에서 늘 받은 건데 캐스터가 돼서 그런 미련 맞죠? 네. 저는 그거 예전에 후배가 그거 선물해줬어요. 발열 깔창. 왜냐면 발이 한번 유용하겠다고. 발이 한번 차가워지면 네, 네, 네. 이게 끝 부분이라서 네. 잘 안 돌아와요.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참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추울 때는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사랑하는 사람 품 안에 푹 안겨 있는 게 따뜻하지 어떻게 않을까? 중요한데 네. 안겨 있으니까. 그냥 아무나 붙들고 할 수는 없겠죠. 일단 제가 뭐 조울증 심으면 여기서 하면 울로 가네요. 울로. 여태까지 조였는데 울로 하면 안 돼요. 근데 뭐 핫팩도 그렇고 우리 캐스터들은 이렇게 추울 때 매년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이제 아이템들이 늘어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냥 다른 직장인들에게도 우리가 직장 내에서 월동 준비를 하느냐 이렇게 네. 질문을 했어요. 근데 설문조사 결과 직장 내에서도 이제 개인 사비를 들여서라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50% 가까이나 됐어요. 네, 근데 그 용품으로는 무릎 및 어깨 담요가 가장 그건 많았고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개인 히터, 털 실내화, 그리고 방석, 문풍지 및 발열 뽁뽁이, 그리고 핫팩 순이었다고요. 아니 제가 좀 궁금한 게 문풍지하고 발열
뽁뽁이나 제가 회사가 어떤 구조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는 창문이 안 열리잖아요. 사실 좀 힘든 구조인데 그쵸. 그 뽁뽁이라 이런 거는 어떤 아니 그리고 그거 회사 창문에 이렇게 붙여도 되는 거예요. 남의 회사를 그러니까 남의 회사 우리 회사긴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아니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사무직 분들은 계속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컴퓨터 많이 하시니까 외풍 불고 막 이러면 추우니까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네요. 어떻게 보면 회사의 어떤 그런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그치. 현명한 그런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기사가 있었는데 네. 이제 사람들의 방한용품을 겨울이 오기 전에도 사겠지만 정말 특별한 날, 딱 첫눈이 오는 날에 네. 판매량이 정말 급증한다고 해요. 아. 네, 그때도 이제 지난해 첫눈 온 날의 방한용품 판매 건수와 금액을 우리가 비교를 해봤더니 전주 그리고 전일보다 무려 각각 14%씩이나 늘었다고 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게 바로 핫팩 손난로, 그리고 그 다음이 문풍지, 지금 많이 또 팔리네요. 등장했어요. 네. 네, 그리고 단열 시트, 그리고 또 등장한 게 있는데 털실내화, 그리고 그 다음에 믹스 커피가 또 뒤를 이었다고 해요. 믹스 커피요. 믹스 네. 커피? 이것도 조금 의외인 것 같아요. 왜 그쵸. 믹스 커피가 방한 용품인지. 캔 커피도 아니고 캔 커피는 그냥 추울 때 잡고 있으면 따뜻하니까. 그래도 뭔가 저도 그렇고 추우면 나가기 싫잖아요. 집에서 그렇죠, 약간 그렇죠. 뒹굴뒹굴 하고 싶고 그럴 때 네. 따뜻한 약간 달달한 커피 믹스 한 잔 딱 마시면 뭔가 몸이 쫙 풀리니까. 낭만 있다. 낭만 있죠. 커피 믹스 마시면서 맞아요. 짠하고. 낭만 있네요. 네. 항상 근데 그 커피 믹스 CF 같은 거 보면은 첫눈 내리는 날 그쵸. 창밖에 바라보면서 마시는 게 맞아, 항상 맞아. 나오는 딱 거 창밖을 바라보면서 마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여성분들을 노렸네. CF가 확실히 잘 만드는 여태까지.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네. 덧붙여서 네. 이 첫눈이 내리면요 급증하는 또 간식들이 있대요. 네. 오. 일단 컵라면. 컵라면이 컵라면. 서울 지역의 컵라면이 지난 달에 비해서 97% 급증했고 그리고 겨울철 하면 대표적인 간식이 뭐가 있을까요? 군고구마죠. 그렇죠. 군방. 군고구마. 됐어. 호빵. 호빵도 매출이 121%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날 좀 추워지고 쌀쌀해지면 컵라면 확 먹으면서 열기 한번 쫙 받고 그리고 어떻게 받는다고? 잘 된다. 라면 아, 연기자야. 호빵 또 호빵 어떻게? 이렇게 먹어줘야죠. 그리고 요즘에 그런 게 좀 많이 인기 있다고 하는 게 USB식으로 USB를 꽂아 사용할 수 있는 손난로라든지 오, 방석 진짜 많이 발전했네요.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고 조금 좋은 게 여성분들 손 많이 차갑잖아요. 네네네. 이 패드, 마우스 패드가 이렇게 손을 따뜻하게 넣을 수 있는 USB에 연결해서 네, 열이 발열나는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전 좀 좋았던 게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차가 겨울 되면 마시는 차들이 식잖아요. 식지 않게 이렇게 데워줄 수 있는 거를 컵 워머라고 해요. 네, 그런 게 좀 인기가 있다고 그것도 해요. USB에 꽂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괜찮다. 어떻게 보면 계속 재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거 같아요. 좋죠. 맞아, 맞아. 네. 진짜 저는 욕심나는 게 이거 마우스 패드. 누가 손 마치 잡아주듯이 이렇게. 제가 알잖아요, 윤희 이렇게 진짜 잘해요. 제가 뭐 어째서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음악 있는 거. 맞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그 방한 용품들 다들 있으실 텐데 잘 준비하셔서 이번 12월 좀 날씨 변동이 큰 만큼 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겨울맞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겨울 하면 또 저희가 한 걱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난방비. 난방비. 저는 요즘에 네. 맨날 고민인 게 네. 그 보일러 안 끄고 나 맨날 깜빡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안 끄고 나왔어요. 며칠 못 들어가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아, 집에 못 들어가면 어디서 자려고요? 그럼 여기저기서 자요. 맨날 방황하신다고 어디 안 가? 집에 안 간다고. 네, 아니 들어가세요. 집이 멀어요. 거의 여행 수준이 한번 그래요? 갔는데. 이 사람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이제 네. 난방비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년 또 저희가 친절하게 또 알려드려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난방비 네. 줄이는 방법 좀 알려드립시다. 그래서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네. 그 일단 적정 온도, 그러니까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 다들 네. 아시잖아요. 몇 도죠? 그럼요. 한 뭐 23도쯤 되지 않을까요? 뭐요? 한 21도? 근데 저는 사실 너무 추우니까 네. 25, 6도는 아유. 저도 사실 오늘 보일러 제가 걱정되는 게 왜냐면 26도로 틀어놓고 왔단 말이에요. 아니, 그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 지금 아니에요? 다들 네. 돈이 많으세요. 지금 돈이 도예요, 많은 몇 거야. 도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짜잔! 자, 일단 아까 25도? 23도. 21도. 21도. 이 18도에서 20도예요. 네. 그러면 좀 춥죠. 어.
근데 이제 겨울이라는 그 기준에 이제 대비해서 18도에서 20도가 적당한데 네. 1도 온도를 1도 낮출 때마다 최대 이 난방비가 7%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방비가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 어떡해요? 1도 낮출 때가 7%가 7% 절약되는 절약된다고요? 거예요. 저는 그러면 몇 %를 날리고 있는 거지? 지금 어떡해요? 저 26을 갔다 하면 오세요. 조금 갔다 올게요, 집에. 꼭 참고해 두시고요. 네. 그리고 보일러 완전히 끄는 게 좋을까요? 완전히 끄면 오히려 안 더 돼, 안 에너지 돼. 예, 더 많이 드니까 잠시 외출을 할 때는 한 2도에서 3도 정도 더 이렇게 기온을 그냥 체온이란다. 온도를 낮추는 설정 온도를 하면 아니면 그 외출 모드 있잖아요. 네, 다음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다음은 가습기를 함께 사용하라인데요. 네. 보일러를 틀 때 가습기를 하면은 그 안에 이제 공기 순환이 빨라져서 빠른 온도 상승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습기가 없는 경우에는 좀 젖은 수건을 걸어놓거나 빨래를 좀 실내에 이렇게 좀 해놔도 괜찮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공기 중에 수분의 열을 오래 간직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새는 열을 막아라. 네, 바닥에 카펫 뭐 이렇게 좀 또 이불 같은 것도 이렇게 네, 딱 담요 같은 네, 거 그렇죠. 그런 거 깔아놓는데 그냥 포근한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난방비 잔여를 보존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창문에 이제 열이 새면 아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에어캡이나 단열 스프레이를 이제 붙이면 된다고 합니다. 단열 스프레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뿌리는 거. 제가 그거 네. 인터넷에서 봤는데 네. 뭐 단열 스프레이가 요즘에 그렇게 핫하대요. 그래요? 맞아요. 어떻게? 네. 뭐요?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에어캡이랑 단열 스프레이의 보온 효과를 비교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그 창문의 표면 온도는 15.3도였는데 네. 이 한쪽에는 이제 에어캡을 붙이고 다른 한쪽에는 단열 스프레이를 뿌린 스프레이. 거죠. 네. 네, 근데 그랬더니 30분 후에 한번 봤더니 에어캡을 붙인 창문 온도는 18.1도. 네. 그리고 단열 스프레이를 뿌린 창문은 19.4도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뽁뽁이 했을 때도 한 4도 올라가지만 한 5도 가까이 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단열 스프레이는 실리콘 유기 화합물이 이 얇은 단열층을 형성하는 원리인데 사용법도 쉬워요. 네, 이거를 창문에 뿌리고 천이나 키친타월로 이렇게 닦아서 골고루 번지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주기만 하면은 2개월 정도 무려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칙 합니다. 뿌리고 한번 문대주면은 그냥, 끝. 응, 그렇죠. 아니 그리고 가격도 비싸지 않대요. 아, 막 원 그래요? 플러스 원에 뭐 2만 원 정도? 아, 진짜? 공부합시다 우리. 원 플러스 원에 2만 원? 그럼 우리 그런데요. 다 같이 합시다. 진행할까요? 사무실도 좀 붙이고. 네. 그런데 이렇게 단열 스프레이 뿌리고 네.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에어캡까지 붙여주면 효과가 이제 더 커지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진행해도 되고. 그렇죠. 네, 뭐 한파가 몰려와도 이 단열 스프레이랑 뽁뽁이만 있으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난방비 폭탄 꼭 막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오랜만에 또 재회한 기념으로 네. 오늘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있습니다. 바로 네. 자동차 관리해야죠. 해야죠. 자, 준비했습니다. 겨울철 꼭 알아야 할 자동차 관리법. 따단! 맞았어. 간만에 맞췄네요. 네. 자, 첫 번째로 겨울철에 성해가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물과 식초를 반반씩 섞어서 창문에 이렇게 쭉 발라주면 일단 이 얇은 층이 기름막이 생기면서 성해가 생긴 거를 좀 막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성해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막 긁어요. 더 긁어요. 칼로도 긁고 네, 뭐 네. 플라스틱 뭐 많이 긁잖아요. 네, 책받침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긁게 되면 유리막이 손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피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두 번째는 스노체인 장착은 타이어에 밀착 이건데 네. 스노체인 솔직히 있으세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아니면 없어요? 없어요. 아유, 네, 없네요.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이번 겨울에 또 폭설 쏟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노체인을 꼭 장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느슨하게 하게 될 경우에는 막 다 빠지고 더 위험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좀 타이어에 딱 이렇게 착용을 한 다음에 장착을 한 다음에 한 10m 정도 이동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느슨한지 잘 맞았는지 네. 이걸 실험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출발을 딱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차가 전륜 구동인지 후륜 구동인지 네. 요거를 또 잘 알아야 되는데 네. 본인 차 어떤 거예요? 제 차는 국산차 보통 전륜 아닌가요? 맞아요. 네, 네. 저도 전륜 구동인데 네. 요거를 전륜 구동인 차는 스노체인을
앞에다가 달까 뒤에다가 달까? 앞에다 달아야죠. 맞습니다. 네. 앞에다 달아야 돼. 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전륜 구동 같은 경우에는 엔진은 앞에 있고 그리고 앞바퀴 힘을 받아서 이제 구동하는 방식이고 네. 그다음에 후륜 구동도 똑같이 앞에 엔진이 있는데 뒷바퀴 힘을 받아서 이제 그쵸. 움직이는 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들 알고 계시네요. 전륜 구동인데 되게 엄하게 막 네. 뒷바퀴에다가 스마트페인 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4개를 다 다는 게 좋지만 네. 2개만 달아야 된다면 전륜이면 앞에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쪽이 힘을 그쵸. 받아야 되니까 그쪽을 네. 해줘야 안전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세 네. 번째. 자, 겨울철에 우리 여러분들 아마 사이드 브레이크 많이 채우실 거예요. 근데 겨울철에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다고 해요. 신기하죠. 네. 왜냐면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가 잘못 얼 수가 있다고 해요. 얼게 되면은 그 안에는 케이블이 손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위험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브레이크는 좀 자제하시면서 평지에다 차를 세워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해서 사이드 브레이크 케이블 얼었어. 당황할 수 있잖아요. 어떡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담였다 내려놨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얼른 그렇게 제거한 다음에 가서 케이블만 교체하시면 되니까 네, 일단은 간단하네요. 안 하시는 게 좋지만 만약 얼었다고 해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키는 추운 곳에 보관을 피해야 돼요. 이게 스마트 키를 추운 곳에 보관하게 되면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거나 아니면 이게 방전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따뜻한 뭐 주머니에다가 항상 넣고 다니는 게 가장 좋겠고요. 네. 또 여분의 키를 늘 이제 갖고 다니시거나 항상 어디에 보관을 해놨는지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겨울맞이 주제로 다양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좀 꼼꼼하게 나눠보고 있는데 추위 대비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또 겨울에 저희보다 또 유독 더 춥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 정말 한파가 두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 연탄 은행이라고 하죠. 연탄을 기부를 받고 이거를 통해서도 이제 또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한 지역의 연탄 은행에서는 평균 매년 25만 장의 연탄을 기부받고 많은 분들에게 도와줬는데 네. 올해에는 2만 장밖에 기부받은 게 10분의 없대요. 1밖에 안 되는. 네, 그래서 좀 나눠줄 곳은 많은데 걱정이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아유, 그러네요. 우리 겨울에 우리가 물론 따뜻하게 지내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주변 분들을 위한 그 따뜻한 마음을 같이 좀 장착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겨울에는 좀 훈훈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서 많은 분들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됐으면 좋겠네요. 겨울은 따뜻한 것을 더 많이 찾게 되는 계절이죠.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따뜻한 존재로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또 힘이 돼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고 또 유익한 수다를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클래스! With this thought I can't get off my mind. Without you